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가족들하고도 불편함 없이 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좀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물건을 자꾸 사신다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딸이 상담하신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아버님이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늘 다니시던 정말 집과도 같은 수영장이 없어졌어요 해서 이제 서운해서 상담하신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두 분 다 인생을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상담해 주신 분이 딸이에요. 딸은 3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고 어머님은 70이세요. 이제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딸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집안이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몇 해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사건을 계기로 어머님이 너무 크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은 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셔서 되게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머님까지 중풍으로 쓰러지시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어쩔 수 없었고 어머님 병간호하는 거에 아주 극진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따님이랑 또 다른 자제분들도 가끔 와서 이제 도움을 줘서 어머님을 열심히 케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머님이 조금씩 차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원래 중풍이라는 게요, 가족들의 의지하고 많이 비례를 해요. 근데 이 가족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머니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님 재활을 위해서 참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조금씩 나아졌죠. 그렇게 나아지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어머님이 좀 괜찮다라는 안도? 요 정도 안도감을 조금 느낄 찰나에 어머님이 또다시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쓰러졌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충격은 충격인데 충격의 내용이 좀 달라요. 죄책감. 내가 어머니한테 소홀히 했나 보다. 어머님이 좀 괜찮아지셨다고 해서 내가 어머님 돌보는 일을 조금 예전만큼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쓰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잘해야지. 첫 번째보다 더 잘해드려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이후에도 차도가 있으셨대요. 다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가 있게 지금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가 하면 이 집이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 막내딸은 결혼도 안 했고 어머님 돌보느라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안의 경제는 오롯이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 아들, 딸들이 돈을,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 막내딸이 어머님도 케어해드리고 집안 살림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중반이면 한참 나도 가꾸고 꾸미고 하고 싶은 그런 나이예요.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지내고 싶고 예쁜 것도 사고 싶고 하는 나이인데, 그래도 이 따님은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계기가 됐을까요? 좀 철이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산다 해도 어느 날 한 번쯤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래요. 직장도 없지, 모습도 초라하지, 내 앞으로의 비전이나 희망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이더래요. 나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너무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면은요, 이제 안으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똑같이 나를 대했어도요, 이게 다 불만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자제분들도 키우다 보면 난 별말 안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화낼 때 있죠.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딸이 지금 심정적으로 뭔가 생각을 거듭하고 있던 차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됐을 때 누가 와서 탁 건드렸을 때 뻥 터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님은 요즘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조그만 일에도 다투는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투는 일 중에 많은 경우가 어머님이 뭘 자꾸 사신대요. 뭘 사시나 봤더니 건강에 좋다는 약, 몸에 좋다는 무슨 건강보조 식품, 또는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기구 같은 거, 뭐 실버 용품, 뭐 하다못해 뭐 혈액순환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무슨 뭐 장판, 뭐 이런 걸 자꾸 사시니까 딸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내가 중풍으로 쓰러졌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 경험을 하고 나면요, 가족들도 그 생각했대요. 2번째 쓰러졌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쓰러지셨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어머니 이제 2번째니까 일어나기 힘드신 거 아니야? 다시 회복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 2번째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족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할머니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 그래서 2번째 더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셨고 회복이 되실 즈음에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거죠. 나로서는. 살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쓰는 거, 소비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인 거예요.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거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이거 써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나를 챙기기 위해서 사는 건데, 딸은 돈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입이 달리 없는데, 언니랑 오빠가 주는 돈 갖고 이렇게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어머니 병원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 저렇게 사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고, 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기 엄마가 그거 산 거를 다 잘 쓰고 다 잘 드시고 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뭐라 안 하는데, 어떤 건 사놓고 쓰지도 않는데요. 어떤 건 사놓고 먹지도 않는데요. 근데 자꾸 산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딸이 불만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돌보면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뭔가를 꼭 사셔서가 아니라 안 사신다 해도 딸은 지금쯤이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풍으로 2번 쓰러졌다는 게 뭐 일주일 단위로 2번 쓰러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 번 쓰러지시고 긴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또 한 번 쓰러지고 다시 또 회복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중풍 어르신을 돌봤다는 건 이거는 상을 줘도 큰 상을 줘야 될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따로 살고 있는 오빠와 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동생이 잘하고 있으려니 하고 돈을 대주고는 있지만 사실 그 언니와 오빠가 같이 좀 거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막내 따님이 어머님이 물건 사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제일 불만스럽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요, 사실은 홍보관에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홍보관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홍보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다양한 명칭을 쓰더라고요. 중소기업 무슨 상품 전시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그냥 어르신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약장수죠. 거기 가시면 모두 조고 모두 하고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하셔서 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 오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는 하지만 조금
자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따님은 그걸 안 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걸 반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개봉을 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본인을 그만큼 챙기지 않으시면 어머니 챙기는 노력을 따님이 더 하셨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그나마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따님의 수고를 어느 측면에서는 좀 덜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이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댁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을 홍보관에 못 가게 하시기보다는 가시되 물건을 사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저건 너무 좋아. 그 설명하는 거 들어봤더니 딱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는 판단이 드셨어도 그날 사지 않기. 그래서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딸하고 의논해서 내일 결정할게요. 딱 요 한마디만 하고 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이제 몸에 좋은 약 같은 거는 어머님이 사시도록 하고, 또 때로는 따님이 같이 의논해서 따님이 먼저 사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집에서 어르신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불편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이 불편한 심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어르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가족에게 이 불편한 심기가 나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댁의 어르신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딸, 함께 살고 있는 딸에게 불평불만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물건이나 약을 사시는 쪽으로 이게 발산이 되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를 물건 사는 게 좀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시되 이렇게 한 템포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과, 따로 사는 아들과 그 따님도 제 생각에는 좀 계획 있게 시간표를 짜셔서 그렇게 방문을 하셔서 어머니를 좀 돌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따님은 지금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머님을 케어해드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서 아픈 노인을 돌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돌보시는 게 필요해요. 일주일 계획 잡으시고요. 그 안에 하루하루의 계획을 잡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 뭐를 초점으로 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겠다. 어머님 건강 쪽으로 하겠다. 신체적 건강 쪽으로 하겠다. 아니면 어머님 영양 관리 쪽으로 좀 신경 쓰겠다. 아니면 어머님도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 어머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안정 쪽을 좀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안에 하루하루, 그거에 따른, 만약에 신체적인 건강에 초점을 두겠다 하면 월요일은 엄마하고 뭐를 하겠다. 화요일은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 제목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좀 쪼개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어머님이랑 아침에 눈 떠서 늦게까지 주무시고 눈 뜬 다음에 엄마 우리 오늘 뭐 할까? 이게 아니고 엄마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루 일정을 짠 대로 하시고, 마무리는 어머님 불편하시죠. 그래도 한쪽 지팡이 짚으시고 걸으시더라도 동네 마트라도 한번 다녀오시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사갖고 와서 같이 드시는 거, 이렇게. 즉 주간 계획, 하루하루의 계획, 하루 안에서도 시간 계획,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댁에서 모실 때는 계획을 짜 놓으시고 모시면 어르신도 좋으시고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도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내 생각대로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잘 짜시는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 함께 이용하실 어르신이 이걸 만족스러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르신이 뭐를 원하시는지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가족은 평소에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하루 계획 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머니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야기는 꼭 지금 저 앉은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어느 날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다리도 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하셔도 좋고, 어느 날은 침대에 둘이 나란히 누워서 다리 이렇게 쿠션에 올려놓고 얘기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계획을 갖고 계획성 있게 어르신을 돌봐드린다면 조금 그 수고로움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는 이 어르신은 중풍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셔서 장기요양 서비스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연세도 70대이시고 또 노인성 질환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신청을 하셔도 충분히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씩만 어머님 돌봐주셔도 이 30대 중반인 딸은 3시간 동안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미래도 없다, 비전도 없다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은 노인을 돌보는 부담을 좀 나눕시다 하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홍보관 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은 같이 다녀와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머님 홍보관 가시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머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 못 가시게 하잖아요. 그럼 그 불만은 고스란히 딸한테 계속 발산이 됩니다. 그럼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어머님이 2번이나 중풍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건강을 너무 챙기시고 건강에 집착하셔서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신다는 그런 문제로 따님이 상담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사례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 속의 어머니처럼 홍보관에 그렇게 자주 가시거든요. 근데 정말 말리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뵈면 홍보관 즐겨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고요. 홍보관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빠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관에서 어머님들 내일은 뭐 드립니다 이렇게 꼭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내일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못 가시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홍보관을 가실 때에는 일단 왜 가실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요,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뭐보다? 집보다. 그리고 홍보관에 가면요, 거기 홍보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어머님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요. 여기서 서비스라는 거는 말로 해드리는 서비스도 좋고요. 와서 스킨십도 해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얼마나 상냥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머님한테 그만큼 상냥하게 해드렸나 생각해보면 그 대목에서는 저도 좀 반성하게 되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이 홍보관보다 집이 좋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안 가십니다. 근데 집보다 홍보관이 더 즐겁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어머님들은요, 홍보관을 꼭 물건 사러 가시는 건 아니에요. 가면 일단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홍보관을 가는데 나 혼자 안 간다? 대화에 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의 교류를 위해서도 홍보관을 가시는데 갔다 오면 기분까지 좋아지시니까 늘 가시는 거예요. 물건도 사시고. 그래서 어머님 홍보관에 못 가시게 하시기보다는 가시되 조금 어머님 물건 사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런 의논들을 나누시고, 또 제 생각에는 어머니 오늘도 홍보관 가셨어요? 이제 가지 마세요. 이 얘기보다는 어머니 오늘은 홍보관 가서 뭐 즐거운 일 있었어요? 라고 오히려 물어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관 가는 거를 자녀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홍보관 가시는 걸 숨기세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PC방 가는 거 부모가 싫어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 PC방 갔다고 얘기 안 해요. 딴 데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죠. 숨기시게 하기보다는 홍보관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는 게 우리가 홍보관이 어떤 곳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식을 좀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대처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홍보관이 예전에는 저희 노인복지 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 문제다. 어르신들한테 너무 과하게 물건을 사도록 이게 좀 부담을 지워준다 해서 저희도 사실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인복지를 하는 우리보다 노인들한테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성을 하고 그 이후로는 홍보관에 뒤질세라. 홍보관보다 더 즐거운 복지관. 홍보관보다 더 즐거운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나쁘다라고 금지를 하기보다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다. 그래서 홍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시되 홍보관 이야기도 그 안에 껴서 나누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